안녕하세요. 부처티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넙스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블로그와 티스토리에도 좋은 자료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할 거는 우선 공간을 좀 먼저 만들게요. 일단 공간은 폴리곤 큐브로 간단하게 방의 크기를 설정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세트장처럼 앞쪽 페이스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보면 안쪽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면의 방향이란 게 있는데 그 면의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 모델링을 선택해서 메쉬 디스플레이의 리버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면의 방향이 뒤집히면서 원래 색깔이 안쪽에 나오고 검은색은 바깥쪽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창문을 하나 크게 뚫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창문 모양 페이스를 만들 건데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이 페이스 모드로 선택해서 여기를 익스트루드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페이스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겠죠. 그럼 이런 방법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메쉬 툴의 인서트 엣지 루프를 옵션을 잘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창문의 크기를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페이스 모드로 가서 지워주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주변의 페이스가 총 8개인데 만약에 인서트 엣지가 아니라 그냥 익스트루드로 하면요, 이 주변 페이스가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근데 뭐 물론 이거는 뭐 토폴로지, 그때그때 내가 의도하는 토폴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토폴로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창문 크기를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는 이제 벽과 바닥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은 프론트 뷰 와서 제가 오븐 커트 2에 올렸던 리볼브, 그 리볼브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시위 커브 툴로 원형 테이블, 처음 해보셨던 그 원형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우선은 처음 시작 부분을 테이블 윗면이나 밑면 중에 어디든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리드 이 중간에 진한 부분 있죠. 진한 부분부터 그리드 스냅 X 누른 다음에 그리드 중심점을 클릭해주면 그리드 이렇게 스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옆쪽으로 이 테이블 윗면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한 이때쯤에는 이제 곡선을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 스냅을 풀고 꺾기 전에는 점을 하나 정도 더 찍어주고, Shift 누르고 찍으면 직선이나 직선을 이렇게 찍히니까 Shift 누르고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볼게요. 꺾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한 이쯤에서 한번 또 곡선으로 꺾어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동그란 거 잠깐 놓고, 그리고 다시 바닥면은 곡선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서 이제 꺾어줄 건데 꺾어주기 전에 또 점을 하나 이상 찍어주고, 그 다음에 꺾어주신 다음에 여기부터는 일자로 갈 거예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갈 수 있겠죠. 마지막 점은 마찬가지로 이 그리드 중심점에 딱 찍어야 되는데 일단 이 주변에 Shift 누르고 찍어주신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커브가 완성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버텍스는 우클릭은요 습관적으로 이 빈 공간을 우클릭 하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 커브는 얇아서 잘못해서 이렇게 우클릭하면
뒤에 폴리곤 모델링 있잖아요. 그럼 버텍스 엣지 페이스라 나오는데 얘는 커브는 우클릭하면 컨트롤 버텍스 커브 포인트, 에딧 포인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클릭했는데 버텍스 엣지 페이스가 나온다. 그럼 우클릭한 지점이 이 폴리곤 모델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커브를 정확하게 이 컴포넌트 모드로 들어가려면 빈 공간을 우클릭해서 컨트롤 버텍스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 버텍스 선택하고요. 가고자 하는 축 선택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리드 쪽을 X 누르고 휠 클릭 드래그 하면 X축으로만 이렇게 왔죠. 그러고 나서 X 떼주시고 그러고 나서 오브젝트 모드 나가기 전에 형태를 좀만 만져줄게요. 형태가 뭔가 좀 별로 이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 다음 버텍스 쪽으로 갈 때는요 방향키 왼쪽 오른쪽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버텍스로 쉽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좀 더 곡선으로 만들어 주면서 여기는 너무 튀어나와 보이니까 좀만 집어넣어 주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얘를 피봇을 이 바닥 쪽이나 이 머리 끝 쪽에 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 에딧 피봇 상태로 들어가는 D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 휠 클릭 드래그, 그리고 다시 한번 D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네, 그리고 나서 퍼스펙티브 뷰로 와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서페이스 메뉴에 리볼브라고 있는데요, 얘를 한번 눌러보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전에 옵션을 좀 지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리셋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리볼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원형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근데 얘도 까맣게 되는데 이 까만 거는 나중에 폴리곤으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면을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게 신경 안 쓰시고 작업하셔도 되는데 검게 되면 음영이 잘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뷰포트 메뉴의 라이팅 메뉴에 투 사이드 라이팅을 클릭해 주시면 뒷면도 모두 다 이렇게 제대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크기가 지금 좀 크니까 이 커브를 잡고 스케일을 줄여줄 건데 커브 잡고 전체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죠. 그래서 방 가운데 테이블을 좀 놔줄 거예요. 근데 이 바닥면이 지금 그리드랑 딱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는 항상 바닥으로 둔다 생각하시고 이 바닥면을 그리드에 딱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큐브 모델링도 에딧 피봇 들어가서 급하실 때는 그냥 이 페이스를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페이스마다 이게 클릭하다 보면 방향이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Y축이 밑으로 가게. 그래서 클릭하는 거는 웬만하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아주 급할 때만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보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Y축 선택해서 커브 스냅이나 버텍스 스냅으로 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리드 중심에 그리드 스냅 해줄게요. X 눌러서 휠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그리드 바닥에 정확하게 바닥면에 붙었죠. 그리고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이 커브에 피봇을 이 바닥의 중심점으로 둘게요. 그래서 D 누르고 이번에는 Y축을 선택한 다음에 V 누르고 휠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D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 그리드 쪽으로 Y축 선택해 준 다음에 그리드 스냅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 테이블은 만들어졌고요. 방의 높이가 좀 높아 보이니까 이 테이블 크기랑 방의 크기랑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을 땐요, 일단은 사람을 하나 꺼내보면 좋거든요. 사람의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 모델링이든 이렇게 부피를 조금 가늠할 수 있어요. 윈도우에 제너럴 에디터에 컨텐트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익샘플이 있는데 여기에 열어서 모델링에 스컬핑 베이스 메쉬에 바이패드 들어와 보시면요, 기본 형태의 이 인체 모델링들이 있어요. 그래서 휴먼 바디라고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임포트로 불러오거든요. 근데 얘는 리얼 사이즈는 얘가 크기를 보면 182c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기에 맞춰서 얘들을 다 크게 키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델링 팀에서는 대부분은 10분의 1 사이즈로 작업을 해요.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채널 박스에 있는 스케일들을 0.1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벽면의 유리창의 크기가 이 사람을 세워봤을 때 방의 높이도 이 정도면 적당한가, 좀 낮아 보니까 좀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문의 크기는 뭐 이렇게 큰 창문은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가까이 와보면 테이블이 너무 작죠. 그러면 이 커브 잡고 스케일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앉았을 때는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이랑 비슷하게 생긴 좀 의자가 있는데, 의자도 좀 원형 테이블 의자 있죠. 의자도 원형 의자를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얘는 다 만들었으면요, 모델링을 선택한 다음에 히스토리 지우는 거 기억나시죠? 히스토리를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커브를 선택하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이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람 무릎이 여기 있잖아요. 보통 앉았을 때 사람 이 정강이, 그러니까 무릎부터 발바닥까지의 길이 정도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크리에이트 커브 툴, 12 커브 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이 그리드 중심이 좋은데 이 테이블이 방해하고 있으니까 얘는 선택한 다음에 옆으로 좀 빼줄게요. 다시 한번 크리에이트 12 커브 툴 한 다음에 이 그리드 정중심에서부터 그리드 스냅 X 눌러주신 다음에 클릭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은 떼주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꺾어 주시고, 여기가 앉은 데니까 저기까지 곡선 형태로 보내서 여기서부터 Shift 누르고 클릭 하고 엔터 누르면 이런 형태가 됐는데, 얘가 좀 뾰족해 보이니까요, 컨트롤 버텍스 들어가서 좀 더 두껍게 만들어 주고요. 다 만들어 나서 이렇게 형태를 살짝 만져 주시고, 그래요. 여기 이쪽 끝쪽이 꺾인 부분이 너무 곡선처럼 만들어졌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까이 좀 붙여주고, 다리의 밑부분, 네, 그럼 이제 이런 커브가 만들어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버텍스 들어가서 마지막 버텍스를 그리드 중심 쪽으로 스냅,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간 다음에 얘도 리볼브 시켜줄게요. 리볼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형태가 나왔는데요. 뭐 이렇게 생긴 의자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을 좀 가까이 대보면 의자가 좀 넓어 보이죠. 그러면 이 커브를 잡고 Y축 빼고 스케일을 줄이는 컨트롤 누르고 Y축 스케일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Y축 빼고 나머지 스케일이 조절되죠. 그래서 한 요정도면 적당한 크기로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다 됐으니까 히스토리 날려주시고 Alt Shift D, 그 다음에 커브는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테이블은 중심에 좀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렇게 두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D에서 복사해 놓으면 4명이서 앉아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이블과 의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와인병과 와인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와인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옆으로 좀 밀고 프론트 뷰로 와서 여기에 만들어 있던 테이블과 의자들은요, H 눌러서 하이드 시켜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드 정중심에서 커브로 또 시할 건데, 크레이트의 커브에 12 커브 툴을 눌러서요. 그리고 나서 와인병을 우선은 어떤 형태로 만들지 이렇게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를 잠깐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첫 점은 그리드 스냅 X 눌러서 그리드 정 가운데 좌클릭 하고 그리드 스냅을 떼주고요. 그러고 나서 Shift 누르고 일단은 일자로 조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꺾기 전에는 점을 최소 2개 이상 찍어서 이렇게 꺾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꺾었더니 좀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 그럼 점이 3개가 아니라 2개 정도만 이렇게 두면 이 정도로 꺾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와인병의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서 한 이쯤에서 이제 또 꺾이겠다 하면 점을 하나 더 찍어주고 이제 곡선으로 만들어주면서 여기도 다시 또 이렇게 꺾이게 만들어주고 Shift 누르고 위로 올리고, 그리고 중간에 꺾이고 싶은 것 만들고 싶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을 좀 이렇게 찍어줘서 살짝 튀어나온 거를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꺾어주고, 계속 일자로 찍었잖아요. 수평이든 수직이든 다 일자로 찍었는데, 이때는 또 Shift 활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얼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얘가 이제 한 바퀴가 돌 거예요. 그리고 일단 마지막 버텍스는 제가 이제 커브를 우클릭해서 버텍스 모드 들어갈 때는 빈 공간을 누르라고 했는데, 이처럼 뒤에 모델링이 꽉 차 있으면요, 이 커브의 정확히 가운데서 우클릭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버텍스는 그리드 스냅으로 가고자 하는 축 잡고 X 누른 다음에 휠 클릭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그리드 스냅이 됐죠. 그리고 여기가 좀 이렇게 뒤로 나와서 보니까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버텍스 모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늘려줄게요. 좀 더 늘려주고, 오브젝트 모드는 모델링 클릭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꺾였잖아요. 제 의도와 다르게 꺾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버텍스를 좀 더 가까이 갖고 하면 직선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그리드 중심에서 시작하는 이유는요, 어떤 커브를 만들든 이 매니퓰레이터, 이 조절자의 위치는 항상 그리드 정중심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리볼브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피벗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좀 옆으로 벗어나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리죠. 가운데 구멍이 크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중심으로 이제 회전이 된다 생각하시고, 피벗 위치는 첫 버텍스 쪽에 항상 두시고, 그리고 리볼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와인병에 이 액체가 나오는 부분이 좀 얇아 보여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커브를 조절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커브를 이 Shift를 활용해서 전체 잡은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 뒤에 모델링과 와인병 모델링을 선택해주면 커브만 선택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컨트롤 버텍스 들어가야 되는데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스케일 툴로 좀 조절해 볼 건데요. 이 스케일 툴의 기준 이 피벗 위치가 여기죠. 근데 전 이 오른쪽 끝으로 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에디 피벗은 똑같아요.
오브젝트 모드 아니어도 버텍스 모드에서 에딧 피봇 눌러서 D나 인서트 눌러서 얘를 이쪽 버텍스 쪽으로 V 누르고 휠 클릭 드래그로 버텍스 스냅 해주신 다음에 D 눌러서 다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하면 주둥이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윗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을 텐데 이 구멍은 메꾸고 싶으면 이제 마지막 버텍스는 다시 프론트 뷰에서 그리드 스냅으로 가운데로 딱 옮겨 주시면 이제 구멍이 없죠. 물론 와인병은 구멍이 뚫려 있지만 보통 위에 마개가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병이 만들어졌고 얘는 완성이 됐다 싶으면 히스토리를 날려주시는 거예요. Alt Shift D 눌러서 이렇게 두시고요. 닫은 건 옆으로 좀 빼볼게요. 이제 와인잔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 가서 크레이트 커브 툴, CV 커브 툴 해서요, 그리드 중심 그리드 스냅으로 좌클릭 해서 시작해 주고요. 와인잔의 형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밑에 부분은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직선이 아니고. 그리고 목 부분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또 안되고요. 적당하게 얇게 해주고 나서 직선으로 쭉 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곡선이 시작되겠죠. 이렇게 물론 와인잔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와인잔은 이 밑에 받침대 부분이 위에 와인이 담기는 부분이랑 두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두께는 거의 비슷하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니까 형태가 별로 안 이쁜데, 이럴 때는 언도 눌러서 다시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꺾어주고, 그래서 이제 두께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올라온 이 커브 형태 그대로를 또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땐 간단하게 이 옆에 있는 버텍스랑 같은 위치 이렇게 찍으면 돼요. 두께감만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되려면 토폴로지도 이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버텍스 들어가서 마지막 버텍스는 버텍스 냅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봤을 때 뭐 이상한 거 있나 한번 봐주고요. 별로 특별한 거 없어 보이면 일단은 리볼브 해보는 거예요. 그럼 형태가 이렇게 나왔죠. 네, 와인잔은 뭐 딱히 수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얘도 이제 히스토리 날려주시고 스케일을 줄여주시고, 커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리고 숨겼던 테이블과 의자를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숨겼던 목록들은 어디서 보냐면 윈도우의 아웃라이너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목록들이 나와요. 이 목록들 보면 리볼브 서페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진한 회색이 하이드된 모델링들이고요. 그리고 밝은 회색, 거의 흰색에 가까운 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모델링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컨트롤 시프트 H를 누르면요, 마지막으로 숨겼던 모델링 혹은 다른 오브젝트들을 불러와요. 그 말은 뭐냐면 얘 잡고 H 누르고 얘 잡고 H 눌렀어요. 그럼 두 개가 하이드 됐죠. 네, 컨트롤 시프트 H 누르면
마지막으로 하이드 시켰던 것만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번에 숨겼으면 한 번에 불러지지만 각자 숨겼으면요, 이때는 아웃라이너 들어가서 그 숨긴 애들을 선택해 주시고 안 숨긴 애들도 같이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하고 마지막에 Shift 누르고 좌클릭한 다음에 Shift H, Shift H는 이제 하이드 된 애들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단축키예요. 그리고 나는 아웃라이너가 지금 몇 개 없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나중엔 수백 수천 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숨긴 애들 다 보고 싶다 할 때는 디스플레이에 쇼에 지오메트리에 이 부분에 보시면요, 올과 넙스, 서페이스, 커브, 폴리건 서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4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넙스건 폴리곤이건 다 보고 싶다면 어리고요, 넙스만 보고 싶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폴리곤 보고 싶을 때는 이 폴리건 서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인병과 와인잔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스케일이 안 맞잖아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위에 올려서 이렇게 얼추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 손에 쥐어봐도 돼요. 사람 손에 쥐어보면 여러분들이 와인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 두께가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그럼 이제 다시 테이블 위로 올려주고 와인잔 같은 경우도 손에 쥐어보는 거예요. 손에 쥐어봤을 때 크게 이질감만 없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네, 이상하겠죠. 그래서 크게 이질감만 없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만 좀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값은 0으로 둔 다음에 테이블 위로 올려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와인병과 와인잔이 만들어졌고 저번 시간에 배운 Shift D를 활용해서 일정한 비율로 옆에 총 4개의 와인잔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Shift D 누르고 옆으로 살짝 뺀 다음에 Shift D, Shift D 하면 총 4개의 와인잔이 됐죠. 오늘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3부에서는 마저 넙스 모델링을 활용해서 나머지 모델링들을 채워가 볼게요. 다음 시간까지 오늘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